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 안 오셨네. 그래요? 여기 자주 빠지면 안 되는데. 반장 누구야? 우리 여기 반장. 반장이 잘 챙겨야 돼. 그 학교가 우리 같이 합격해야지 또 이렇게 나고되고 그러면 또 나중에 그래서 반장이 챙기고 서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334페이지 334페이지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자, 토지거래 허가제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예전에 공법에 있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공법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뭐라고 불러? 국토법 그래요? 국계법 그래요? 에? 국토법? 국토법, 국계법. 이게 선생님마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국토법 하는 선생님 있고 국계법 이렇게 하는 선생님 있고. 많이 해요, 그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국토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이니까 국계법 이렇게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수업에 이게 분량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한 2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법에서 빠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만들면서 여기 이제 통피합 됐죠. 그러니까 공법 선생은 2시간 분량이 빠지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 아주 룰루랄라 난리치고 그때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우리는 힘들고, 우리 널널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한 2시간 또 해야 되니까, 막 힘들어지죠, 우리는.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공법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그러잖아요. 수험생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공법 선생이 룰루랄라 이제 많이 그랬지, 이제 빠지니까. 근데 이건 제가 봐도요, 국토법에 넣는 게 맞아. 왜냐면 그 공법적인 내용, 이론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해야지 좀 이해가 되지. 따로 떨어져 나오니까 조금 이제 왠지 낯선 느낌? 전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 법령보다도 이제 이쪽 파트를 이상하게 좀 더 힘들어해. 왜냐하면 이제 그 법령 내용이 이제 스타일이 확 달라지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된다. 또 의외로 외울 것도 많고 막 복잡하다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공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쪽은 적응이 돼 있으니까 좀 덜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면 쉬워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하여 거래할 때 뭐해라? 허가받아라. 왜냐?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고, 또 어때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건 생산 자원이고, 이 토지 가격이 막 투기 세일에 달려들어가지고 거품이 많이 생기면 어때요? 토지는 생산 자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때요?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 공장을 짓는다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그러다 보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거기에 그게 반영이 되니까 물건 값이 어때? 비싸죠. 또 아파트 가격 비싸면 비싸. 토지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소비자한테 그대로 반영이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투기 세력에 달려들어서 가격을 이렇게 왕창 끌어올리는 거 이런 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또 공공복리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규제를 좀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공법상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뭐냐?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규제가 아주 센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하여 거래할 때 뭐해라? 허가받.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럼 이때 토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다 허가 대상이냐? 그럼 말도 안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투기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고 투기적인 세력에 달려들어서 이제 집가가 급등하거나 요동치는 지역이 있죠. 그런 데를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거래했을 때는 이제 허가받으래요. 그러니까 그 토지가 어떤 지역이냐 이거. 그 다음에 거래. 그럼 이때 거래했을 때 어떤 거래가 허가 대상이냐 이게 필요해 이제 또 허가.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허가 받기 위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허가 절차. 그래서 이제 자, 이 세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쪽에 뭐가 있냐면 자, 그럼 허가를 받았어. 나 집 지으려고 이 토지가 필요해요. 나 농사 지으려고 이 토지가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해줬더니 알고 봤더니 투기 목적으로 사서 그냥 내버려둬 방치하고 있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일단 꼼수를 부려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안 되니까 진짜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요. 너 진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느냐? 실태 조사를 해서 이놈 봐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때?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행 강제금 때리는데 이게 이제 토지 이용 의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 4개. 자, 그러면 다시 토지거래 허가 파트는 꼭 기억하세요. 토지에 대하여 거래할 때 뭐 해라? 허가 받아야 돼. 그럼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 그럼 그 이용 의무를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거 따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논점 4개. 자, 여기서 한 문제씩 나와. 그러니까 몇 문제 나온다? 4문제. 여기 빠뜨리면. 근데 이제 자, 이 흐름대로 정리하면 돼. 머릿속에. 자, 토지에 대해서 거래하고 허가받고 이용 의무. 자, 이 흐름대로 딱 정리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요.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억울해. 점수 안 나와. 그러니까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이러면 안 되고 딱딱 머릿속에 이 파트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딱 정리하고 하라 이거요. 그럼 되잖아요. 자, 우리 지난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배웠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예요?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했을 때 뭐해라?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 이때 거래는 무슨 거래? 오직 매매. 그리고 이제 주택일 때는 임대차. 그리고 이제 신고. 그럼 신고 절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딱딱 머릿속에 구체적인 윤곽은 딱 잡아 있어야 문제를 풀 때 뭘 물어보는구나 해가지고 딱딱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부분 틀리면 안 돼. 근데 이제 이 법령에서만 7개 내지 9개 나오니까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토지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 첫 번째 토지입니다. 이때 토지는 어떤 토지냐?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있는 토지. 자, 그러면 먼저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누가 지정을 하느냐? 자, 334페이지 봅니다. 그 밑에 이제 1번 지정권자 및 지정기간 그랬는데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박스 안에 봐. 박스 안에 자, 거기 이제 지정기간이 그 첫째 줄 양가로 1번의 첫째 줄 5년 이내 기간 정하여 그랬죠? 자, 거기 밑줄 334페이지 그 1번 파란색 네모난 1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에 첫째 줄 자 5년 이내 거기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를 봅니다. 그럼 박스를 보면 이제 누가 지정권자냐? 자, 첫 번째 1번이에요. 허가구역이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이 걸쳐 있다. 그러면 누가 한다? 국장. 자, 허가구역이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국장. 왜냐하면 시도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이때는 이제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가죠. 자, 그런데 시도지사가인데 거기 다만 단서가 있어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 등에 따라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투기 세력이랄지 집가가 급등하고 그러네. 자, 그럼 이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책사업 그래, 국책사업. 그럼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예전에 세종시 들어온다고 할 때 이 전체를 막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막 새로운 신도시 만드는 것 이런 것은 국책사업. 그럼 여기 충청남도 원래 영기군이었잖아요. 여기가 여러 이 동네 사람들이죠. 딴 데서 왔어 혹시? 이사 자, 이쪽 토백이 혹시? 토백이는 아니고 다 외지에서.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충청남도 영기군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충청남도 이쪽에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국책사업이잖아요. 우리 세종시라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이제 허가구역 묶였는데 허가구역 묶이기 전에 이미 이 땅은 다 누가 사놨어? 서울 강남선에 다 샀잖아요. 그때 그 유명하죠. 아직 떠들썩했잖아요. 그때 그 정보가 어떻게 샜는지 이미 강남 사람이 영기군 땅 다 사놨잖아. 그때 세종시 땅을. 그리고 또 이쪽도 그래도 양반 집안이 있어. 어떤 유명한 문중이 하나 있었죠. 세종시 만들 때 그 일화 있잖아요. 그 문중이 보유하고 있는 묘가 한 몇백 개더라? 200개, 500개? 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산이 있는데 거기도 원래 세종시 개발이 포함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철거해야 되니까 그 문중하고 국가하고 소송 붙었어요. 우리 이거 선산인데 수백 년 내려오는 문중 그 선산인데 감히 이걸 다 철거하라니 말이 안 된다. 누가 이겼을까요? 국가하고 싸워서. 아니요, 그 문중이 이겼어요. 국가한테도 이겼어. 그래서 거기는 개발해서 제외됐잖아요. 이렇게. 거기 유명한 문중이고 어떤 문중인지 모르겠는데, 야 대단하지 않아요? 국가를 상대로 이겨. 그래서 이제 그 묘 못 옮기겠다. 그래서 개발이 거의 제외됐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뼈대 있는 집안이 이쪽에 유명한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책 사업일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정. 자, 별거 없어요. 자, 그다음 이제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오른쪽 이제 335페이지 갑니다. 자, 335페이지. 자, 지정 대상 지역인데 그럼 어떤 데를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거냐?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자, 1번에 보시면 거기 있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자, 거기 335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체크 이렇게 번호를 매겼어요. 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자, 우려가 있는 지역. 이거 취합니다. 단순히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야, 지정해. 왜? 미리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도 지정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자,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져야 되나요? 그 밑에 박스 1, 2, 3, 4 있죠? 자, 여기에서 벌어져야 되죠. 박스 1, 2, 3, 4. 자, 이건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닌데,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에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된다 그런데, 자, 우리 공법에서 많이 배웠어. 토지 이용 계획 새로 하는 거 많이 배웠죠, 공법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을, 자, 말하자면 신도시 들어선다더라. 아니면 이제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이제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계획만 세워도 땅값 뛰어야 안 뛰어요? 땅값이 뛰어요. 근데 우리는 땅값 뛰는지 알아 몰라? 전혀 몰라. 왜? 여기가 개발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럼 누가 알까 그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정책 위반자들. 그럼 정책 위반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가 투기를 직접 하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누구 시켜? 자기 배우자나 친척이나 아는 하수인들 시켜가지고 미리 땅 사놓으라고 다 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만 세워도 땅값 뛰는데 그때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고 아는 사람만 땅을 사니까 이제 땅값이 조용히 이렇게 오르고 있어 지금. 그럼 거기에 어때? 투기꾼 달려드니까 못하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근데 이제 얼마 전에 LH 직원들이 땅 투기한 거 알아요, 몰라 우리? 뉴스 떠들썩했죠.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들 막 다 뺏었겠다 해가지고 난리쳤죠. 근데 LH 직원 배짱도 좋아. 요즘은 직원들까지 같이 막 이제 투기해. 뭐. 그래가지고 막 그 땅 사가지고 전부 나무 하나씩 심어놓고 그거 알아요, 몰라요? 나무 심어놓는 거 알죠? 왜 나무 심어놓는 줄 알아? 그거 한 그릇에 보상 받아. 한 그릇 받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상 안 해주는 걸 법이 바뀌고 그랬잖아요. 이제. 법이 걔네들 때. 근데 이제 LH 중원한테 투기했지. 너 그거 다시 토해내 그러니까 어때? 니네들이? 차라리 때려치고 만다 해가지고 LH 때려치고 나왔잖아. 그걸 누가 뺏기려고 하겠어. 배짱들도 좋아 요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묶여 있다가 이번에 여기 신도시 들어서 내가 풀린다더라 하면 어때요? 땅값이 폭등하잖아요. 막 투기꾼들 달려들죠. 어때? 여기는 이제 세종시 거의 다 풀렸어요? 아니면 아직 묶여 있어요? 잘 모르죠? 잘 몰라. 우리 이제 이런 거 알아야 돼. 이제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자 진행 중이거나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지역. 그런데 자, 우리는 계획이 세워질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제 눈에 보여. 이제 삽질 들어간다. 이제 전문 용어로 삽질 들어간다 그래요. 삽질 들어가야 여기가 개발하는구나 알잖아요. 왠지 이제 칸막이 쫙 이렇게 쳐놓고 해야지. 여기 뭔가 개발되나 보다. 이제 우리는 그때 알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때라도 뛰어들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라도 뛰어들어야지. 근데 그때 땅 살라고 뛰어드는데 파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왜 계속 땅값 뛰는데 누가 팔려고 하겠어? 이미 강남 사람들이 다 선점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인근 지역밖에 안. 그러니까 이제 도로 하나 사이로 이쪽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미 다 남들이 사놨어. 파는 데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옆에라도 사. 그러니까 여기까지 땅값이 뛰는 거야, 덩달아. 그래서 이제 여기도 묶은다 이 말. 자, 그다음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행정기관이자 시군 구청장이 여기는 투기적인 세력이 달려드는 곳 있다.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지정이 돼. 자,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딱 보니까 이거 땅값 뛰겠구나 보이죠?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 네 번째, 자, 특히 이제 이번에 좀 신설된 내용인데, 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박스입니다. 양가리. 자, 그럼 이제 국장이나 시도에서 이제 지정권자가, 자, 거기 밑줄 하세요. 허가 대상, 그 밑줄 안 해도 돼. 그냥 그 박스를 보시면 돼요. 자, 뭐냐면 거기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허가 대상 지목. 자, 이것을 특정해 가지고 지정할 수도 있다 이제 그랬어요. 자, 특정해서.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두 번째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이나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래할 때는 허가 받으래 가지고 아예 특정을 딱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럼 이게 낫죠. 왜냐면 막연하게 거기 거래하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허가 받으래 이러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목적도 아니고 진짜 실수요 목적에서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다 허가 받으라 해가지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용도도 마찬가지. 자,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용도인데 이때 용도가 뭐냐면 나대지.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없는 토지 있죠. 그게 이제 아마 투기꾼이 달려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이제 이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투기 세력이 달려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대지나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있잖아요. 이런 부지가 허가 대상 용도돼. 이런 걸 허가받으라. 그 다음에 지목도 마찬가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목. 그럼 대표적인 지목이 뭐겠어요? 대지 같은 거. 지목이 대지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뭐 잡종지, 뭐 별볼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지정 이제 절차입니다. 자, 이제 항상 이렇게 절차는요, 그 순서를 머릿속에 딱 넣어 두셔야 돼. 자, 순서. 그래서 지정을 하는데, 자, 먼저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이렇게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지, 그래서 토지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자, 이 조사가 이제 저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 아니, 이 조사가 아니라, 여기 우리 책에, 내가 다른 책을 봤나? 여기는 이게 빠뜨려져 있네. 없네요. 여기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내가 다른 책에서 봤나 보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뭐냐면, 국토부 장관도 토지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시도지사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황조사, 개별조사, 특별조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기적인 세력이 달려들어가지고 땅값이 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게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는 좀 뺐네 보니까. 우리 책에는 괜찮아요. 자, 그게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가가 요동치고 자 급등하는지를 당연히 조사해가지고 이제 허가구역으로 묶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335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이런 이제 조사를 거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 도시계획위원회. 자, 간단하게 도계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여기 심의를 거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 공법에서 들어봤죠, 많이. 공법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자,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즉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지정을 할지 말지. 왜냐하면 허가구역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 규제가 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꽉 묶여.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제 실효성을 확보가 되면 이제 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정 공고를 합니다.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공고를 하는데, 자, 페이지 넘겨서 336페이지.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공고를 할 때, 자, 그 박스에 보면 총 5개가 있어요. 자, 거기 번호 보시면 1하고 1에 2가 있는데, 책을 쓸 때는 이제 이거 법조문 그대로 써놨는데, 1에 2를 2로 하고 이제 번호를 쭉 다 바꿔도 돼요. 책을 쓸 때는. 그래서 총 몇 개? 5개. 자, 5개. 자, 이걸 공고해야 되죠. 뭐냐면, 지정기간. 아까 몇 년 이내로 한다고요? 5년. 그러니까 5년 이내니까 이 지역은 5년 하고 또 다른 데는 뭐 4년 해도 되고 아니면 3년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라고 공고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허가 대상자 용도 지목 특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것들 다 또 공고를 하고요. 지용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지도. 그래서 이제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이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 다음 이제 면제 대상 토지 면적. 그러면 토지 거래한다고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기준 면적이 있어. 그래서 일정한 면적을 초과해야 허가받고 면적이 조금밖에 안 돼. 자, 그럼 뭐 그런 거 투기 목적으로 뭐 활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허가 안 받아도 돼. 자, 그래서 기준 면적이 있는데 그럼 얼마부터 허가 받습니다 라고 그 면적을 여기다 공고해 준다 그 말이에요. 면적. 자, 이게 5개. 이것도 알아놔야 돼요. 5개니까 시험 내기 좋잖아요. 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봐가지고 뭐다 이렇게 딱 알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지를 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통지하는데, 자, 이 통지 동그라미 1번을 먼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 하나 둘 셋째 줄. 자, 셋째 줄.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입니다. 그러면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줘요. 이 시군구청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청장이 알게끔 통지해줘. 만약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그럼 시도지사는요 국토부 장관한테도 통지하고 그리고 시군구청장 이렇게 이제 통지합니다. 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국장이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통보해주면 되고, 시도지사 할 때는 중앙관세의 장이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통보해주고 그리고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해주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군구청장은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알려준다?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통지합니다. 시도지사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야 되겠죠? 그럼 왜 등기소장한테도 통보해주냐? 자,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매매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겠죠? 근데 등기하는데 그냥 해주면 안 돼. 왜? 허가구역은요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허가 받았냐? 그래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증이 있는데 그걸 들고 와야 허가해줘. 자, 그래서 등기소장도 이게 허가구역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허가증 확인하고 등기를 해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등기소장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통보를 받은 시군구청장이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시군구청장이 자, 이제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공고도 하고 열람을 하게 가는데,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은요, 자, 지역 주민들한테 자, 7일 이상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15일간 열람하게끔. 자, 이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자, 이것도 외워야 돼, 이거 시험에 나. 자, 이거 외우는 방법. 자, 7일이니까 7공주가 자기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15일간 열받았다 그랬어, 지금. 7공주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칠공주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공주파 들어갔다고? 들어봤다고. 난 그 소속 거기 들어갔냐고. 거기 무섭잖아요 그 조직들. 못 들어가. 칠공주파. 어느 학교나 있잖아. 여고마다 있잖아 항상. 자 그래서 이 절차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재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이제 기본서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절차를 딱 그려놓으면 어때? 한눈에 딱 들어오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서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5, 6월 정도 되면 요약집을 딱 나오면 이 그림 다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편하고 정리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책이 두껍다 이거 언제 끝내냐 하지 마. 나중에 보면 이거 100페이지로 줄여줍니다. 100페이지 정도를 할 수 있죠? 100페이지도 많어?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효력 발생자 거기서. 그럼 이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건데, 이거 그러고 보니 안 했네. 우리 교재 앞쪽이 나와 있어요. 335페이지. 자, 335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이거 토지 현황을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원의 실무를 거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자, 거기 하나, 둘, 셋째 줄. 자, 셋째 줄 보면,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재지정. 그러니까 자 여기 한 3년간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3년이 자 끝났어. 그러면 3년이 끝났는데 어때요? 여전히 투기적인 세력이 사라지지 않고 막 집가가 요동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가구역을 좀 계속 연장해야 될 거 아니야, 지정을. 그러니까 재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재지정할 때는, 자, 이때는 심의 전에, 도시균이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죠? 이걸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의견 청취 그래요. 의견 청취. 자, 이때 의견 청취는 누구냐? 관계행정기관의 장인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 청취.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 의견 청취. 이게 필요해요. 자, 조심하세요. 지역 주민 의견 청취가 아니에요. 지역 주민이 아니라 누구? 행정기관.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지정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336페이지로 갑니다. 자, 336페이지. 자, 거기 3번에 보면 효력. 그럼 언제부터 효력 발생해요? 거기 체크하세요.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자, 여기. 지정권자가 공고를 했어요. 그럼 이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5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아주 잘 나와. 맨날 토지거래 허가 파트 시험에 나오면 오지선다 지문에 꼭 나와 이거. 그리고 이게 답이야. 막 7일 후에 10일 후에 이렇게 내. 그럼 얼마나 쉬워 우리. 5일만 기억하면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 허가구역을 묶였어. 근데 이게 여러분이 땅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야 돼. 그럼 언제 사야 돼?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럼 공고되면 5일 안에 얼른 사야지. 그래 허가 받지.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 336페이지 맨 밑에 해제 축소 있죠? 자, 해제 축소 봅니다. 자, 해제 축소는 이거예요. 자, 지정권자는요, 지정 사유가 없어졌어. 아니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제 투기적인 세력도 사라지고 지가도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좀 풀어주세요. 자, 해제나 축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자, 지정권자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다. 그러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해제나 축소를 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자 5년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투기 세력이 다 사라진 거야. 그 지가도 안정됐어. 그럼 5년 지정했다고 해서 꼭 5년 채워야 돼요? 아니요. 그 전에라도 뭐 해라? 풀어라 이거예요. 허가구역 묶었던 걸 푸는 게 해제. 그 다음에 축소라는 것은 도로 하나 사이를 놓고 이쪽 다 묶었는데 이쪽은 투기적인 세력이 사라졌어. 이쪽은 아직 남아있어. 그럼 여기만 남겨두고 이쪽만 뭐한다? 푼다. 이걸 축소.
자, 이걸 언제까지 하라고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야 돼. 아까도 그랬죠? 이것은 상당히 규제가 센 거라고 그랬어. 규제가 세니까 의미가 이제 목적 달성했으면 바로 풀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자, 2번. 이제 맨 밑에 336페이지 2번. 그럼 해제나 축소도요, 절차를 거치는데 이거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해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토지 거래 허가에서 뭘 배웠다? 토지. 자, 어떤 토지다?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다. 자, 그럼 이제 그 허가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이제 이걸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논점 뭐다? 거래. 자, 그럼 이제 337페이지. 자, 이제, 자, 두 번째 논점입니다. 그럼 어떤 계약을 허가 받나요? 이건데,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 자, 소유권 이전 계약, 지상권. 자, 그런데 거기 대가를 받고 그랬잖아요. 둘째 줄. 그 대가를 받고 그 말은 뭐예요? 유상. 무상 계약은 아니고 유상 계약일 때만.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는 유상 계약이 뭐가 있어? 소유권 취득 유상 계약. 매매 대표 또. 아, 민법에서 그래. 그렇죠. 교환. 또. 증여는 무상 계약이야. 경매는 계약이 아니고.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만들지 말고. 자, 이렇게 보면 당황스러워. 막 우리가 막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만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교환계약만 떠올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우리 지상권 설정계약 민법에서 배웠죠? 진도 나갔죠, 여기? 자, 빌려 쓰는 거잖아요. 남의 토지 빌려 쓰는 건데, 자, 이렇게 부동산 빌려 쓰는 게요. 지상권도 있고요, 지역권도 있고요, 전세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있는 임대차 계약도 있죠. 이런 게 다 빌려 쓰는 거잖아요.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죠. 빌려 쓰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왜 지상권만 허가받으라고 그래? 다른 거 빌려 쓰는 건 있는데 왜 지상권만? 자, 왜 지상권이 들어가냐면, 괜찮아요. 뭐 제가 민법 공부했다고 다 안다고 전제하고 물어보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생각난 대로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지상권 설정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 그러니까 땅 소유자한테 내가 당신 땅 한 50년간 빌립시다. 그래서 건물 짓고 50년 지나면 철거해서 돌려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토지 빌리기로 계약하는 게 지상권 설정 계약. 그리고 이제 지료 1년에 얼마씩 줄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하는데 혹시 존속 기간에 대해서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최장 몇 년? 30년? 그래도 들은 거 있네. 30년은 최장이 아니라 최단기간이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초보 때는 다 30년 그래. 30년, 15년, 5년 이렇게 했죠. 그게 최단기간이에요. 최장이 아니라. 그럼 그 30년, 15년, 5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법을 배울 때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돼. 법을 개념 학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논리적인 떠나서 법조문은 뭐라고 되는지 먼저 개념을 딱 이해해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존속 기간에 대해서 약정을 하지 않은 거야. 기간에 대해서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단 기간 그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덩이나 콘크리트로 지어진 튼튼한 건물은 얼마 동안 보장해 준다? 그게 30년이야. 그리고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간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철거해야지 이제.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최단기간. 그럼 최장기간 얼마까지? 그렇죠. 연구만. 그러니까 봐봐요. 매매 계약을 하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근데 지상권 빌려 쓰는 걸로 계약을 해. 예, 이걸 회피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 부리니까. 그래서 지상권 이것만 허가. 그러면 지상권을 제외한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을 최장 영구무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임대차 같은 경우는 20년이잖아요, 최장.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안 돼. 그래서 이것만 들어가, 이것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이해하면 이거 이제 나중에 공부 한 달 뒤에 해도 다 기억난다니까. 그래서 이해를 잘 하라.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것만 알면 돼. 여기 보면 이제 대상 계약이 있고 안 있고 그런데 아직 이런 내용들은 민법이 충분히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지금은 이것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거기 보시면 자, 거기 맨 밑에 볼 필요 없고요. 자, 338페이지 봐봐요. 우리 책 338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괄호 2번 밑으로 내면 공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랬죠? 거기 찾았어요? 자, 아까 우리 공고사항 몇 가지 있었어요? 5개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 계약 체결한 당사자 또는 계약 대상이 되는 토지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공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뭐요? 허가 안 받겠죠? 당연히 안 받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기준 면적자 그 위로 올라갑니다. 자, 338페이지 1번. 자, 이것도 계속 출제되는데 자, 기준 면적 나오네. 그러면 무조건 토지 거래한다고 해서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이 면적을 초과해야 허가 받아. 자, 그러면 그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자,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 외냐 이거죠. 자, 이거 공법에서도 배우잖아요. 도시지역은 주, 상, 공로 이렇게 용도 지역이 나눠지죠? 다 공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정인데 자, 이 수치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자, 주, 상, 공록 이렇게 해가지고 6, 15, 15, 200 이렇게 6, 15, 15, 200 6, 15, 15, 200 그리고 미지정은 60. 자, 그러면 이하 그랬네요. 이하. 그러니까 이하니까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것부터 뭐해라? 허가 받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하는 허가 안 받고 그러니까 면적이 이렇게 작으면 허가 안 받고 이 면적을 이제 초과하는 것부터 허가 받습니다. 자, 도시지역 외에는요 250 초과하는 것부터 허가 받고요. 농지라면 500 이면은 1000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면적을 자 초과해야 허가 받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초과해야. 자, 그럼 이것도 쉬워요. 자, 여기 더블 이러면 돼. 더블. 농지 이면 250, 500, 500에서 1000 더블 이러면. 그러잖아요. 다 더블 2배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자, 그 다음 여기. 자, 그럼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이제. 자, 거기 위쪽에 있어요. 동그라미 그 박스 위쪽 바로 위쪽 있잖아요. 그 박스 바로 위에 보면 10%, 300% 이런 말 나오죠. 자, 뭐냐면 지정권자가 거래 실태를 비추어 10% 이 기준 면적이 10% 이상 또는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상업지역을 놓고 봅시다. 상업지역은 150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 강남이나 명동은 어때? 땅값이 비싸죠. 우리나라 최고 비싼 데잖아요. 항상 우리 토지 공시지가 하면 꼭 기준으로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시지가 할 때 항상 기준이 돼서 등장하는 뉴스에 명동에 있는 옛날 상업은행인데 지금은 상업은행 없어지고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회사 들어왔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그래서 명동 가면 그 건물 꼭 봐야 돼. 우리 대한민국 땅값 기준이 되는 뉴스에 나온 제일 비싼 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우편엽서 있죠. 우편엽서 크기 땅값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야. 거기는 우편엽서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 최고 비싼. 거기를 화장품에서 차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중국 관광객들한테 팔아가지고 네이처 리퍼블릭에 떼돈 벌어서 그래서 그 엄청난 비싼 땅에 있는 그 건물을 거기서 지금 쥐고 있다는 얘기. 상징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곳이야 거기. 거기 가보면 맞아 권한데 그러니까 봐봐요. 현재 우리 강남이나 명동은요 150에서 10%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15제곱미터만 넘어도 이거 허가 받아야 돼. 현재 강남이나 명동은 여기서 10%가 그런데 자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소위 읍내라고 하는 데 있죠. 근데 읍내라고 해도 어때요? 좀 상가도 있고 뭐 짜장면 집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 봤자 비싸 안 비싸 땅값이.
투기 세력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300%니까 3배, 3배. 그러니까 여기에 3배, 3배니까 3, 5, 15 해가지고 얼마요? 4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허가 받는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딱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여 뭐한다? 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얼마부터 허가 받습니다. 아까 뭐해라? 공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얼마부터 허가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숫자들 자 체크해야 됩니다. 숫자들. 자, 숫자들 체크. 자, 6, 1515, 200. 6, 1515, 200.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면적 산정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면적 산정.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꼼수 부리는 거 안 봐주겠다 이거야. 자, 꼼수 부리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 계약 체계로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그랬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공업지역이라고 봐봐요. 자, 이제 용도, 자, 용도가 공업지역입니다. 자, 땅에 이렇게 공장 용지가 있어요. 지목이 공장 용지입니다. 100인데 원래는 이게 하나야, 하나. 자, 하나니까 얼마냐면 200제곱미터야. 자, 그럼 아까 주상공록에서 공은 얼마? 6, 1515, 200에서 얼마? 150. 그러잖아요. 자, 150 넘으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이 합치니까 얼마?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살려면 뭐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려고 꼼수 부린다니까. 그래서 이 절반만 산다니까. 그럼 150이 안 넘으니까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 놓고 계약적으로 1년 이내, 1년이 안 지나서 그 일단의 토지 일부, 자, 이 일부를 또 산다는 얘기가 1년 내에. 그러면 이것은 뭘로 본다? 전체, 이걸 전체 하나 계약한 걸로 본다. 자,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 부리는 거 안 봐준다, 그 말. 자, 여기서 일단의 토지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용도 지역이 같아야 되고, 이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 그리고 그 산 토지 바로 붙어 있는 토지를 말해. 자, 이런 경우는 별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자, 이번엔 분할거래예요. 뭐냐?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지정 후 분할이 됐어요. 자, 이거예요. 주거지역입니다. 아까 주거지역엔 얼마부터 허가 받으라? 60. 그럼 100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이 100을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이걸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쪼갰다 이 말이 이렇게. 자, 분할.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지번이 자 22-1번인데 이게 22-1번에서 22-2번을 이렇게 둘로 쪼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분할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분할 후 최초의 거래 하나요 기준 면적 초과하는 계약으로 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사람이 이쪽을 샀어요. 자, 50제곱미터 60 넘어요, 안 넘어요? 60 안 넘으니까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할로 이게 처음 이루어지는 거래다 이 말이야. 그러면 60이 안 넘었지만 무조건 허가 받으라 이 말이야.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기준 면적 상관없이 무조건 허가 받으라, 그게 무조건. 왜? 투기 목적으로 쪼갰을까 봐.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분할 후 최초의 거래. 그러면 이 사람이, 자, A라고 해봐요. A가 이 토지를 샀어요. 나중에 B한테 이 토지를 팔았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거래고 이게 두 번째 거래겠죠? 그럼 이 두 번째 거래, 자, 50제곱미터를 자, 팔았어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지, 이건 안 받아. 왜? 이건 5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기하려고 쪼갠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해서 쪼갰다. 이제 이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맨 첫 거래만 그렇게 본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꼼수 부리는 거 안 봐준다 이 말이야. 꼼수 부리는 거 안 봐. 꼼수 부리는 거 안 봐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간주입니다. 자, 338페이지 맨 밑에, 자, 동그라미 1번. 공공기관 등의 협의로 허가 간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래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공적 주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랄 때 다른데.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같은 행정청끼리끼리는 위아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뭐 한다? 협의. 그리고 협의가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자, 또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보면 하나, 둘, 셋, 넷째 줄이 나옵니다. 넷째 줄. 자, 거기 번호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로 해놨네. 여러분이 알아서 번호 매기세요. 두 개로 나눠서. 자,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자, 총괄청이 뭐냐면 우리 조달청, 산림청 이렇게 있죠. 질병관리청, 뭐 경찰청, 검찰청 이런 거 다 청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관세장. 중앙관세장이 뭐예요? 국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런 것들. 그럼 이들이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처분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에 그 내용을 통보만 해주면 돼. 통보해주면 협의를 한 걸로 봐. 자, 협의를 했으니까 뭐예요? 허가 받은 걸로 또 본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야, 우리 이렇게 했다라고 그냥 허가권자한테 통보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중앙부처 장관은 그러면 이제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배제. 자, 오른쪽 339페이지 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게 그 박스 안에 있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지 넘겨봐요. 총 몇 개 나와요? 21개 나오죠? 자, 이게 작년 35회 시험에 나왔어. 다음 중 허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박스에다가 이 안에 있는 이 내용 있잖아. 이 중에 3개 골라가지고 집어넣어놨어. 우리 박스에다가 3개. 그래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거 냈거든요. 자,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안 외운 게 아니라 못 외우죠. 우리 못 외워요. 저는요 이거 수업할 때마다 외우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왔거든요. 그럼 나왔다고 해서 틀리냐? 아니요, 안 틀려. 맞죠, 다. 왜냐?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란 얘기는 뭐냐?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걸 막기 위해서 허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배제되는 거 봐봐요. 1번부터 쭉 봐봐요. 다 무슨 법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을 만든 것은 뭐겠어? 이 법률 목적에 맞게 뭔가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 법 목적에 맞게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뭔가 활용합니다. 허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러니까 무슨 법률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는 그랬어.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무슨 법률만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이번 시험에 이대로 나왔네. 그래서 이 중에 3개를 골랐는데 다 무슨 법률에 따라 취득, 또 무슨 법률에 취득, 또 무슨 법률에 따라 취득 이렇게 3개 나왔어. 그러면 다 허가 받아 안 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 3개 다 안 받는다. 답 고릅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 다른 데는 아마 더 틀린 사람 많아. 이거 어렵다고 손도 못 댔어.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학원 가잖아요.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외우세요 해가지고 이거 앞글자 따서 외우라고 할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안 외우라고 해요. 자, 만에 올해 또 시험에 나온다. 이게 100% 시험에 나온다.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그렇죠. 못 외워.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요. 맞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못 외워. 그러니까 이거 100% 나온다고 해도 외울 필요 있다 없다? 그냥 이것만 하면 돼. 무슨 법률에 따라 하면 된다. 그러면 돼요. 대신 몇 가지만 알아둬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 기억에 봐봐. 기억에 보면 토지 수용 있죠. 이 토지 수용이 그거야. 그 국유재산법에 따라 우리 수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경매 한 이거 2개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이제 수용이나 경매 이 정도만. 나머지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340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절차. 자, 이제 3번째 논점. 자, 우리 토지 거래 허가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 배웠고 거래 배웠고 이제는 허가 절차 3번째.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거 봅니다.